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파 뉴스의 최승호 기자님의 기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루게 된 이유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한 번 더 언급하며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윤석열 당선자는 4대강 보수호, 낙동강 쌀에선 녹조 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낙동강물 재배쌀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3.18 마이크로그램과 2.53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자는 낙동강 상주와 금강 공주를 찾아 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2일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 샘플 2종에서 1kg에 각각 3.18G 마이크로그램 이꼬르 100만 분의 1g 과 2.53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에 금강 주변에서 재배한 쌀 현미, 과한 낙동강 물로기름,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낙동강 주변의 쌀 백미에서도 같은 독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독소 수치도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금강의 현미에서는 크당 1.32 나왔는데 이번 낙동강 백미에서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이 있는데 청산가리보다 약 100배 이상의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분석은 이승준 교수 등 국립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담당했습니다. 이 교수는 뉴스타파의 정확도가 높은 기기인 LC-MS-MS로 최종 검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독소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몸무게 1kg당 하루 마이크로시스틴 섭취 허용량을 0.04g로 잡고 있습니다. 이 허용량에 대비해보면 60kg 몸무게의 성인이 하루 300g의 쌀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이번에 낙동강 쌀에서 나온 3.18G은 하루 섭취 허용량의 38% 정도입니다. 위험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프랑스 식품원 경로동 위생한 전청 ANSES 권고하는 생식 독성 정자수 감소, 정자질 저하 관련 기준 0.0011과 비교하면 약 16배나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국 환경건강위험평가소 OEHHA는 간 병변을 일으키는 기준을 0.0064G로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낙동강 쌀은 기준치의 2.48배입니다. OEHHA는 또 정자수 감소가 일어나는 생식독성 기준 0.0018G도 제시하는데 낙동강 쌀은 그 기준치의 약 9배에 달합니다. 녹조의 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고 배추와 무 등 다른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녹조가 확산되는 면적이 1% 늘어날 때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0.3%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라고 녹조의 위험성이 미국보다 적을 리 없습니다. 이번에 낙동강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그동안 금강과 낙동강의 물과 이물로기른 농작물에서 여러 차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에 더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아서 생긴 문제이니 다시 보를 여는 등 물 흐름을 정상화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개방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에 보를 열었을 때 녹조가 95% 줄어들었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보를 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금강, 영산강에 보만 개방했을 뿐 낙동강 보개방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미래는 더욱 암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폐기보 해체 반대 등 사실상 MB 정부의 파탄난 4대강 사업을 승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낙동강 상주와 금강 공주를 찾아 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4대강 보를 다시 닫아서 녹조 라떼가 창궐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녹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져서 4대강 보가 있는 지역의 농산물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녹조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이미 불통의 아이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이전 관련 언론 발표를 할 때도 뒤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반대가 너무 많은데도 계속 주장하는 대로 하려 합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윤 당선인의 관심은 민생에 있지 않습니다. 용산 이전을 설득하려고 하는 근거를 들 때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금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론이 되어 본부장 리스크, 특검, 김건희 당선인 부인 추가 조작 등 수많은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알려 탄핵 소추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